안녕하세요. 다하라 박사입니다. 지금 회의가 필요한 까닭이 궁금하다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가 필요한 까닭, 회의가 왜 필요할까요? 먼저 그러면 회의를 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나 몰라는 학급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군요. 다하라 박사는 얼마 전에 가족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가족 회의에서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까? 가족 여행 장소에 대해서 회의를 했거든요. 우리 교재에서는 100페이지에 오시면 100페이지. 100페이지 상단 부분인데요. 가족 회의에 대한 얘기죠. 가족 여행하는 여행 장소를 정하는 것에 관한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산으로 캠핑을 가자고 하셨어요. 근데 다하라 박사는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 두 장소가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의견을 또 내주셨어요. 그럼 여름에는 산으로 캠핑을 가고 가을에는 여행을 놀이동산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하라 박사 가족은 여름에는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하였고요. 가을에는 놀이동산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필요한 까닭은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그 회의에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나요? 여기 설명에 나왔지만 다수결로 아마 했던 모양이죠. 다수결로. 자, 그 다음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아버지께서 산으로 캠핑을 가자고 하셨고 나는 놀이공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회의하는 모습을 본 경험을 떠올려 정리해 봅시다. 회의 주제, 여행 장소 정하기, 회의 목적, 가족 여행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주제는 여행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고 회의 목적은 가족이 갈 여행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군요. 회의 참석자는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우리도 가끔 이런 회의하죠. 아버지께서는 회의 내용 산으로 캠핑을 가자고 하셨고 나는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회의 결과 아버지께서 추천하신 산 캠핑을 여름에 먼저 가고 내가 추천한 놀이공원에는 겨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회의가 필요한 까닭에 대한 것이 여기도 나와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0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왔다 갔다 한번 봅시다. 아까 가족 여행 장소를 정했을 때도 산으로 캠핑과 놀이동산은 너무 의견차가 크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는 회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을까를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회의가 필요한 까닭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에 좋은 점이 많네요. 우리 친구들도 회의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회의의 좋은 점, 회의가 필요한 까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회의를 하면 좋은 점은요.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같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결정.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의가 필요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 필요한 까닭은요. 중요시하고요. 뒤에도 또 나왔다 했어요. 뒤쪽에 보시면 102페이지 여기. 그래서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요. 같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죠. 다하라 박사는 다 안다. 회의를 하면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절차와 참여자의 역할을 잘 이해하였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4쪽 4번 문제. 다하라 박사는 다 안다. 원하는 걸 알려드리죠. 이번에는 회의의 절차와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살펴보면서 절차와 참여자의 역할 알아볼까요? 자, 교재 94쪽부터 96쪽입니다. 사회자가 지금 제5회 학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서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자, 이것은 회의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개회입니다. 자, 이번 교재를 맨 앞쪽으로 해서 94페이지 쪽으로 갑시다. 94페이지. 94페이지로 가시면 여기 부분이 나오죠. 첫 번째 개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개회. 이걸 이제 commencement라고 하는데 commencement. 네, commencement 시작 개시부터 commencement of the financial year. 그래서 올해의 회계 연도, 그러니까 장부를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하는 것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뭐 이러면 뭐 3분기, 2분기 이런 거죠. 2분기는 4월 1일부터 하고 1, 4분기는 1월 1일부터 하고 1, 2, 3, 4, 5, 6, 7, 8, 9, 7월 1일 날 또 다음 commencement of the financial year를 또 체크하고 장부 정리도 하고요. 개회는 학급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지금 사회자가 나와 있네요. 이번 주 학급 회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서 학급 회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단계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제 선정 단계입니다. 주제 선정 단계는 회의의 주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희 친구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자, 회의 참여자 1인, 요즘 교실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교실을 만들자를 주제로 제안합니다. 여기 지금 이 친구 회의 참여자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회자 김사랑 친구도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하고 있네요. 자, 주제 선정 단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회의 참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회의 참여자는 세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맨 첫 번째, 예, 요 좌측에 여기 회의선 사회자, 회의 참여자, 기록자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체크해 놓으시고요. 사회자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록자가 있습니다. 기록자, 칠판이나 회의록의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회의 참여자입니다. 이렇게 회의 안에서는 사회자, 기록자, 회의 참여자의 역할, 세 역할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회의의 절차, 개회와 주제 선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회의 참여자가 지난주에 복도에서 뛰다가 다친 친구를 봤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자를 주제로 제안합니다. 또 다른 참여자가 주제를 이야기했네요. 자, 그다음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 표결을 하겠습니다. 참석자의 반이 넘는 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주제를 정할 거래요. 정하겠습니다. 두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손 들고요. 두 번째 주제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또 손을 들었어요. 자, 27명 가운데 18명이 두 번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학급회의 주제는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자입니다. 라고 지금 주제를 선정을 한 겁니다. 자, 주제 선정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결, 즉 다수결로 주제를 선정을 했군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기록자는 열심히 기록하고 있어요. 칠판이나 회의록의 내용 열심히 기록하는 중이죠. 다음, 사회자가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려면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려면 실천해야 할 일, 이게 바로 아까 만들었던, 선정했던 주제였지요. 그러면 이 주제에 맞는 의견을 이야기해달라고 사회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주제 토의 단계입니다. 선정된 주제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회의 참여자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단계지요. 자, 표결에 의해서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자로 일단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여기는 이제 주제 토의를 시작하는데, 그럼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려면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표를 해보자. 이제 주제 토의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이정수 친구가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여자 3위. 안전 게시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써붙이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 의견을 얘기했죠. 사회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윤주 친구가 의견 발표해 주십시오. 하고선
또 다른 회의 참여자가 모든 별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의 참여자 3하고 4가 여기 안전 게시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모든 별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제에 맞는 의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사회자가 물어보았어요. 다른 회의 참여자가 이번에는 학교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벌점을 받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면 서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회자가 네, 그리고 이정수 친구 발표해 주십시오. 벌점 제도는 위험한 행동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노력하기보다 벌점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단점도 있습니다 하고 회의 참여자 5가 이야기했던 것에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제 토의 단계에서요. 그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록자 또 열심히 기록하고 있지요. 칠판이나 회의록에 내용 기록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96페이지죠. 있어요. 사회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에서 실천 내용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회의 참여자들이 네,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사회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안전 게시판을 만들자. 첫 번째 의견에서 실천 내용으로 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하고서는 손 들었더니 27명 가운데 21명이 찬성을 했대요. 다음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자를 실천 내용으로 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자 27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대요. 지금 찬성한 사람 계속 손 들었어요. 근데 9명이니까 실천 내용 채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안전한 생활을 위한 벌점 제도 만들자 실천 내용으로 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했더니 27명 가운데 14명이 찬성을 했대요. 자, 이 단계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의견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야기하고 있지요. 거기에 손을 들어서 다수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결 단계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헤아려 다수결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표결 단계 했어요. 넘어가고 기록자 기록하고 있어요. 사회자. 이번 주 학급회의 주제는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하자 이고. 자, 정했던 내용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실천 내용 정해진 거 안전 게시판을 만들자로 정했습니다 하고 위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내용과 주제까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표결 바로 다음 단계 결과 발표 단계입니다. 예, 여기 표결 단계, 그 다음에 결과 발표 단계, 마지막 이제 패배 단계 하는 거 맞죠? 결정된 의견을 발표하는 거지요. 사회자가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이상으로 학급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폐회 단계입니다. 폐회, 학급회의의 마침을 알립니다. 이렇게 학급회의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한번 학급회의 절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회까지, 그죠? 폐회는 영어로 이제 개회나가 commencement으로 하는데 폐회는 특별한 단어는 없고 그냥 closing of a meeting이죠. closing of a meeting. 이런 학급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다수결을 했군요. 표결을 통해서. 자, 그러면 회의 절차를 다시 한번 서머리 요약해 봅시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나오죠. 여기 회의 절차. 자, 먼저 개회, 회의의 시작을 알렸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선정, 회의의 주제 정합니다. 세 번째, 주제 토의, 선정된 주제에 맞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표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헤아려서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결정된 의견을 결과 발표 단계에서 결정된 의견 발표합니다. 마지막 회의의 마침을 알립니다. 폐회 단계, 이렇게 회의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참여자의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잘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회의 절차. 자, 그 다음 단계인 참여자 역할은 여기 앞에 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페이지. 즉 95페이지에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참여 역할, 사회자, 회의 참여자, 그리고 기록자입니다. 참여자 역할. 아까 참여자가 세 역할이 있었죠. 먼저 사회자, 회의 참여자, 기록자였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은 회의 절차 안내하고 골고루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 회의 참여자는 의견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기록자는 회의가 열린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고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때 회의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회의의 절차와 참여자의 역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회의의 절차와 참여자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의 절차를 안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안내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골고루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골고루 말할 기회를 준다. 발언권을 준다는 거죠. 골고루. 편파 사회로 보면 안 되죠. 회의 참여자들은 의견을 발표하는 입장도 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는 입장도 되겠죠. 기록자는요. 다 기록하는 겁니다. 다 기록을 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 여기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개회, 회의 시작을 알리고 주제를 정하고 선정된 주제에 맞는 서로 가지 의견을 제시하죠. 의견.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요. 내 의견을 발표합니다. 회의 마침을 알린다 이거죠. 사회자 한 역할. 위에 건 뭐 쉬우니까 아래 게 우리 더 신경 써야죠. 회의 절차를 안내하는데 말할 길을 골고루 줘야 한다는 포인트 꼭 잡아주시고 회의 참여자는 자기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상대방 의견을 듣기도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기록자는 다 기록하고 이건 느끼기 어렵지 않겠고요. 똑같은 얘기가 여러분 여기 상단에도 나와 있어. 102페이지 상단에도 나와 있죠. 회의 절차 그렇죠? 그 다음에 다수결을 결정한다. 참여자 역할입니다. 뒤에 주의 나있죠? 중요 표시합시다. 이거는. 네, 여기 잘 표시하고 중요 표시하시고요. 단원이 끝나면 근데 끝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였죠. 이쪽이었습니까? 아까? 무엇에 대해서 회의했나요? 깨끗한 교실을 만들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죠.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깨끗한 교실을 만들자가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자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아 주제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야 했나요? 회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1인 인력 관리정에 청소하자,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하자, 분리배출을 잘하자 같은 실천사항들을 여러 가지 건의했습니다. 또 자기 의견을 제시했죠. 네, 그럼 이제 사실상 여기 단원 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6단원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